호국 보훈의 달 6월, 그리고 제70회 현충일. 서울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념식과 함께 의미를 더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후대에도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는데요. 김재상 기자입니다.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특히 2025년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서울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과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해 현충일에 맞춰 개장한 담양평화예술광장에서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70번째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남도는 의향 전남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라 사랑 정신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념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철원 담양군수,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헌화와 분향, 도지사 유공자 표창, 추념사와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그리고 그 사이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기업은 국가유공자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치매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어르신 가정을 찾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 곳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이들의 봉사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광양제철소 산하 프렌즈 재능봉사단이 치매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과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습니다. 해당 국가유공자 어르신께서는 올해 91세로 연로하실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여기 우리 그 옆 동네인데 백합 아파트 92세 할아버지 노인이십니다. 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오늘 저 실내에 페인트하고 벽지 바르고 지금 밖에 베란다에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씩 도움 드리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전 시설물 제거 등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집안 내벽과 방문, 창문 툴 등을 새롭게 도색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배 작업과 대청소를 진행해 어르신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되게 노후화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 번째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되게 만족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은 이번 생활환경 개선 봉사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교대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를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그 국가유공자 할아버지께서 아마 보시면 상당히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 날씨도 덥고 또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는 저희 추가해서 계속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주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함을 주저하지 않았던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개인과 단체를 넘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깊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평생 직장은 옛말이 되었고 퇴직의 시기는 빨라졌으며 개인의 삶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남 순천에서는 50플러스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삶의 방향 설정을 돕는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정서윤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는 인생의 중요 생애 전환기인 50세에서 64세, 신중년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대 경험, 공동체 의식, 제2 인생 방향 설정을 돕는 50+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퇴직을 하고 나시면 대부분 이제 집에만 많이 있으시거든요. 밖에 나와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획을 했고요. 이에 기획된 50+ 인생학교는 수식처럼 그려가는 나의 인생,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며 완성하는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해 가는 중장년들이 자신의 취향을 찾아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할 공동체와의 만남의 장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이제 3년 동안 정말 바닥을 쳤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학교는 정말 저한테 운명인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입학과 친구 사귀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대를 경험하고 역할극, 퍼스널 컬러, 요리, 목공, 음악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글쓰기, 그림, 영상을 통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으로 20차 시를 채우며 인생 2차 시 방향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중요 생애 전환기의 진로 디자인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인생 방향 설정을 돕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삶의 여운을 더하는 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희멀거타.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작가는 자신의 어린 날을 희멀거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실패가 두려워 회피했던 지난날. 어영부영하던 허연 아이는 이제 없고 색을 채워나가는 어른으로 성장하고픈 마음을 담아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다짐과 변화의 시간이 담긴 김근령 작가의 작품 속으로 정서윤 기자가 안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순천에서 작가 활동 중인 김근령입니다. 김근령 작가의 여정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도시, 익숙한 일상 속에서 김근령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꺼내어 캔버스에 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제 저도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본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를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더 이해하고자 저를 좀 더 탐구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질문들, 그 깊은 사유와 탐색의 흐름은 작가의 손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이야기로 색으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작품에 담게 되었는데요. 실패나 아니면은 제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회피적인 아이로 좀 자라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그림자로 칭하며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어른으로서의 나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를 알아가는, 처음부터 훑어서 알아가는 시간을 작품의 흐름에 담게 되었습니다. 성장은 늘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김근령 작가에게 그것은 그림자 같던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회피를 넘어서려는 반복된 시도였습니다. 희멀거타. 약간 좀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런데 이제 제가 희멀거타라는 거를 쓴 이유는 어렸을 때 저의 이제 확립되지 않은 가치관과 행동이 물을 탄 것처럼 희고 약간 좀 탁하고 뿌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희멀거턴이라는 전시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던을 써서 과거형으로 이제 그 어영부영하던 하얀 아이는 이제 없고 색을 좀 더 채워가는
어른으로서 자라가고 싶어 이렇게 전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힘얼거턴 나. 그 뿌연 존재는 이제는 사라지고 화폭이엔 색을 채워가는 어른의 흔적이 남습니다. 불완전함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다짐이 이 제목 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의 작품을 보면은 자연물이 굉장히 많은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과 매우 인접한 삶에서 살아왔고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이 자연적인 요소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저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물을 썼지만 자연이 아닌 이런 사적 공간이다. 뿌연 공간도 있고 이제 좀 더 저를 알아가면서 색을 채워가는 좀 더 어중간한 색, 좀 더 튀는 색, 약간 흐린 색 등 이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글령 작가의 작품은 고립과 회피를 넘어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고민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면서 겹겹이 쌓인 색으로 끝없는 질문과 성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빛을 향해 나아가며 변화하는 감정을 담아냅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각자 자신만의 색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광양시가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인 광양 꿈빛 도서관의 정식 개관을 알렸습니다. 광양 꿈빛 도서관은 마동 근린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1층에는 자율 창작 공간 꿈뜨락과 교과 연계 도서 및 학습 만화 공간이, 2층에는 다목적 열린 교육 공간 책트락과 어린이 동화 및 그림책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꿈빛 도서관은 총 14,17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화 주제는 창의와 과학입니다. 특히 1층에 마련된 꿈뜨락은 광양시 최초의 어린이 자율 창작 공간으로 어린이들은 공간에 준비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정해진 규칙 없이 스스로 구현하고 싶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어린이 1명당 1일 1회 50분으로 어린이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꿈빛 도서관은 6월 5일 개관식을 진행한 후 6월 7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꿈꾸는 아이의 꿈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복합 지식 문화 공간으로 설계된 광양 꿈빛 도서관이 경험과 배움을 통해 더 큰 꿈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